네, 특별한 탑5로 돌아온 스탁 요정 이혜린입니다. 요즘 이렇게 어지러운 시장 속에서도 눈에 꼭 띄는 종목들은 있죠. 5가지 쏙쏙 골라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HD 현대미포입니다. 오늘 1.06% 하락했는데요. HD 현대그룹의 실적이 발표됐죠. AI 그리고 조선, 계열사들은 모두 약진을 했습니다. 물론 HD 현대미포 역시도 7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요. 시장이 안 좋아서일까요? 조선주 전부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는데도 주가는 이렇게 미지근한 모습입니다. 일단 HD 한국조선해양에서 컨콜이 있었죠. 그런데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이 발언이 화제가 됐습니다. 앞으로 더더 큰 호황 맞이할 수 있는 건가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세 분과 함께 앞으로의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 체크해 보시죠. 네, LG전자입니다. 역시나 2% 조금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요즘 MZ들 사이에서도 절약이 키워드죠. 이렇게 지갑을 안 여는 이 비수기에도 LG전자 실적은 대박이었습니다. 물론 가전은 물론이었고요. 요즘 전기차 수요 둔화되는데도 차량용 전장에서는 실적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조선에 더해서 LG전자도 이 호실적이 무색할 만큼 주가는 좋지 않았는데요. 주주들은 오늘이 바로 그 운수 좋은 날인가 라고 또 슬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의 LG전자의 전망은 어떨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에코프로입니다. 오늘 3.334% 상승을 했는데요. 테슬라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오늘 어닝 쇼크를 기록했죠. 에코프로 역시도 오늘 신저가를 터치했는데 갑자기 오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이 나섰습니다. 사실 이 저가 매수세 7월 초에도 있었지만 이 상승이 길게 이어지지는 못했는데요. 앞으로 2차 전지 업황을 두고 두 가지로 이야기가 나누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신차 출시, 해리스 지지율이 상승하면 업황 회복 빨라질 거다라는 전망이 있는 반면에 양극재가 이제 감소 전망이 이어지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는 공장 건설이 중단됐죠. 이런 부분에서 전방 수요 더욱더 악화될 거다라는 전망이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자, 세 분은 어떤 전망에 힘을 싣고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이어서 네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이버입니다. 역시나 3.67% 상승을 했는데요. 티몬 그리고 위메프 사태 반사수혜 받으면서 오늘 이커머스 섹터가 오늘 힘을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이버 역시도 바닥권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국내 오픈 마켓에서 전체 시장 점유율 40%를 장악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이번 사태 최대 수혜주로 꼽히면서 목표 주가가 소폭이지만 24만 원에서 24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기존 주주분들에게는 환호할 만한 소식일 텐데요. 앞으로의 네이버 전망까지 함께 돌아보도록 하시죠. 자, 그럼 마지막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두산 오늘 11% 넘게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입니다. 최근 두산의 사업 구조 개편을 두고 반발이 굉장히 큰데요. 하나는 두산마켓 주식을 로보틱스 주식으로 교환받는 것에 불만이 되게 큽니다. 여기에 두산 로보틱스 실적 적자 폭이 확대될 거다라고 해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금감원까지 더해서 주가가 하락하자 주식 매수 청구 리스크까지 부풀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합병 철회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분노의 주주들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또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탑5 출발해 볼 텐데요. 저희 이벤트 계속되고 있죠. OX 꼭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본방사수 치킨 이벤트와 함께하고 있는 특별한 탑5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5종목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5종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HD 현대미포가 있고요. 그 밑으로는 LG전자, 에코프로, 그리고 네이버, 두산까지 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있는 종목 HD 현대미포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마이너스 1.06%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번에 또 2분기 흑자 전환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3분기에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됐지만 조금 더 빠르게 2분기에 흑자 전환이 된
된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좋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렇다면 주가가 하락한 만큼 조선주 잠시 떨어져서 봐야 되는 건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그리고 HD 현대미포 지금 시점에서 O일지 X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OXO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김웅태 매니저님의 긍정적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실적이 지금 7개 분기 만에 지금 이제 흑자 전환했다는 성공에 대해서 이제 쾌거를 느꼈는데요. 그것도 있지만은 일단은 먼저 예상치에서는 영업이익이 손실을 볼 거라고 봤는데 오히려 그거보다도 400%가 넘게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돼야 되지만 오늘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이 좋은 종목들도 역시나 오늘은 좀 어떻게 보면 반영을 못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시장이 땡긴다라고 하면 그 실적을 반영해서 주가가 더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HD 현대 미포뿐만 아니라 HD 현대 한국 해양도 마찬가지로 또 실적도 좋게 나왔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은 조선주들은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좀 물량을 모아가도 괜찮다라고 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주고요. 일단 가장 큰 원인은 실적도 실적이지만 일단은 트럼프에 대한 이제 미국이 중국을 때리기에 대한 이런 포커스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거기에 따라서 가장 더 수혜를 받는 게 조선업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니까 지금 자리는 당연히 매수해봐도 괜찮은 자리라고 보니까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대선 이슈와 엮어보더라도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제기가 됐을 때 중국을 제재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준다면 그에 반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조선주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지금 계속해서 모아가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반면에 조기준 매니저님은 X를 들어주셨습니다. 조선주 이미 많이 오른 걸까요? 왜 X일까요? 네, 조선이 이제 평상시 같았으면 분명히 오를 들고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올해 초에 이제 1분기 때 보면은 이제 6만 원대에서 지금 현재 10만 원을 넘어섰거든요. 거의 60%를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실적 흑자가 나온 거에서 174억. 근데 이제 뭐 1000억도 아니고 114억에 지금 현재 시총 4조면 결국 싼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왜 이제 그전에는 오고 왜 지금은 X냐 하면은 이 종목이 그만큼 60% 올랐는데 반면에 오늘자 최근에 1, 2, 7월 달 들어서 빠진 종목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주식은 차익 실현하시고 지금 이제 지나치게 빠진 종목들 중에 한 번씩 골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조선주는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된다라는 이야기로 들렸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은 또 올해 들어주셨죠. 사실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건조기가 시장에서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조선주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들어주셨죠? 지금은 결국 이제 살아있는 종목들한테 몰릴 경우가 좀 생길 것 같은데요. 지금 조선 업종 자체의 차트를 보게 되면 어느 하나 지금 죽어있는 종목이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HD 현대미포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흑자 전환 자체가 생각보다 빨리 됐다라는 얘기는 앞으로도 이제 어닝에 대한 기대감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더 빠르게 올라가기에는 어렵겠지만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뭔가 추세 우상향 정도는 정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종목이라서 오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선주 내에서 죽어있는 종목이 없다. 어쨌든 지금 핫 이슈는 조선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증시에서도 좀 주목을 받을 만하다라는 시점에서 올해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분께 긍정적인 이야기 들어보면서 HD 현대미포 그리고 조선주는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LG전자입니다. 조선주와 마찬가지로 LG전자 2분기에 굉장히 좋은 성적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장에서 마이너스 2.04%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자 그리고 전장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는 AI, 인프라 후방 산업 관련해서도 조금 모멘텀이 붓고 있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도 O일지 X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X, O, 제가 지금 천천히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바로 사진을 찍으시라고 천천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진 찍으신 분들은 샵 2034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XOO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기준 매니저의 긍정적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LG전자는 지금 18조대에서 지금 이제 거의 4년 동안 뭐 이렇게 내려간 적이 없거든요. 가전은 LG죠. 근데 이제 뭐 전장용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 이제 많이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반복했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늘면서 폭등하고 있고 이제 LG이노텍의 반등과 더불어 LG전자가 생각보다 더 오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95,000원대 11만 원까지밖에 안 올랐다라는 거죠. 이제 차트상으로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32%, 30%를 넘어서서 32%,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50%대가 넘어가지만 LG전자도 30%대에서 꾸준히 매수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지금 현재 실적을 떠나서 한번 계속 수급 상황이 좋아질 것 같아서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LG이노텍과 비교를 했을 때에도 LG전자 그만큼 많이 올라가지 못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수급에 있어서 조금 더 붙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이가람 매니저님은 X를 들어주셨습니다. LG전자 왜 X일까요? 네, 일단은 수급상 보게 되면 외국인들의 연속 매수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아마 수급만 놓고 보게 되면은 저 또한 뭐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노텍뿐만 아니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공장 매각이 좀 잘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리스크가 좀 감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전자가 또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전자만 놓고 본다면 보통 실적이 상고하적으로 가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실적이 나오기가 좀 어려운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아마 수급으로만 뚫고 올라가게 됐을 때 전고점을 뚫고 올라간다면 이 자리에서는 가능하겠지만은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이제 실적 발표가 다 끝난 상태라서 뭔가 이제 더 나올 만한 재료는 디스플레이 공장 매각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소식이 빨리 나오지 않으면 주가는 조금 옆으로 기어갈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고점 자리인 12만 5천 원대를 못 뚫게 되면 결국 다시 한 번 더 내려와서 10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O보다는 X를 드렸습니다. 네, 앞으로의 호재가 조금 부재한 상황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X를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김은태 매니저님은 또 O를 들어주셨는데 AI 인프라 후방산업 관련해서 지금 냉각칠러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 부분도 좀 긍정적인 의견에 영향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거보다 가전은 LG죠. 가전은 LG다. 네. 저 이번에 LG 가전을 하나 샀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LG전자에 대한 주가 흐름도 너무나 많이 빠졌고 그동안에 올라왔었던 것에 대비해서 좀 평가되어 있는 구간도 많고 실적 대비해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뭐 지금 자리에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뭐 시장이 워낙에 또 빠진 것만큼 움직이는 거 모습이었고요. 아직은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자리에서 11만 5천 원만 돌파해서 올린다라고 하면 무난하게 또 한번 12만 원까지도 한번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1만 5천 원을 돌파해 준다면 무난하게 12만 원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두 분께 O 의견 그리고 X 의견 하나를 받아봤습니다. 일단 O 의견을 들어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과 관련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 그만큼 주가가 올라가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에 있는 종목 에코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3.34%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죠. 2차 전지는 반대로 또 실적이 안 좋은데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지금이 최저점이라고 생각을 한 걸까요? 수급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굉장히 크게 들어와 주면서 매수 상위 2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 담아봐도 좋을까요? OX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OOX 들어주셨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2차 전지 지금 담아도 좋습니까? 뭐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의 오르는 들었다면 뭐 이제 저는 지금 현재 이제 코스닥 지수가 뭐 800선을 깨져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낙폭 과대 쪽에서 더 빠질 자리는 없어 보이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 매수에 의해서 코스닥 매수가 들어올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요거를 끝까지 그러니까 뭐 오해하시고 2차 전지를 이제 계속 담아야 된다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요 96,000원대, 11만 원대까지 단기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발하는 코스닥 매수 이제 지수가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코스피 지수랑 코스닥 지수. 그래서 그런 반동성 매수가 들어올 것 같으니까 차익 실현 11만 원까지 한번 차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96,000원 그리고 11만 원 선 이 밴드 내에서 단기로 트레이딩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좋다라고 보기보다는 에코프로 그냥 코스닥을 상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은태 매니저님은 X를 들어주셨는데 X 의견도 좀 코스닥이랑 연관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도 뭐 동일합니다. 뭐 단기성 대응이라면 충분히 뭐 그렇게 매수해도 되는데, 근데 고작 그거를 들어가기 위해서를 사겠다라는 거는 다소 좀 위험 부담감이 있고요. 일단 차트에 대한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요, 일단 저점을 깨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게 이제 9만 원에서 86,000원, 86,000원짜리인데 이 자리를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바닥권은 남아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상에서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지금 자리에서 아직 21선을 타고 올린다라면 그럼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주가
주가를 한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어차피 근데 올라가더라도요. 그죠? 이거를 확 반등시켜서 올라가겠다라고 해서 매집하는 게 아니라 워낙에 시장이 납부과대가 컸기 때문에 담을 게 없으니까 2차 전지라도 이제는 저점이니까 담자라고 해서 프로그램상의 매매가 들어온 거고 올라와 봤자 박스권 안에서 11만 원 언저리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만 지지해서 온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차후에 담아두니까 굳이 이 자리에서 그거를 수익을 보겠다고 담는 거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는 재미가 없는 시장일 수도 있으니까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의 의견과 동일하게 단기적으로 11만 원까지 상승하면서 박스권인 흐름을 보일 수는 있겠으나 굳이 그 메리트 하나만 가지고는 에코프로를 담기에는 조금 위험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반면에 또 이가람 매니저님은 올을 들어주셨는데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좀 지금 시점에서 괜찮다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역시나 코스닥 관점에서 보신 걸까요? 일단은 코스닥 관점에서 봤던 것도 있었고요.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시 이제 2차전지가 반등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도 약간 그 관점에서 봤었고, 그리고 오늘 약간 특이했던 점은 뭐였냐면 에코프로가 먼저 올라간 게 아니었었고요. AJ엔슬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AJ엔슬이 컴퍼스코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동향에서 뭔가 좀 감산하겠다라는 식의 코멘트가 나타났었고, 약간 이렇게 뭔가 발언을 하면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던 게 AJ엔슬인데 AJ엔슬이 올라가는 구간에 이걸 따라서 같이 올라간 게 에코프로가 똑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2차 전지에 대한 바스켓 매수가 단기로 들어왔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을 때는 저는 지수가 더 깨지기보다는 지수를 좀 지키기 위한 디스플레이로 보기 때문에 단기 대응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모두 OOX 에코프로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는 2개였는데요. 그래도 세 분의 의견은 동일합니다. 코스닥 측면에서 단기적인 박스권 그리고 11만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고 하는데 굳이 지금 시점에서 이 부분이 메리트다라고 생각을 해볼지는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에 있는 종목 네이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3.67%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죠. 지금 Q10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목표 주가도 살짝 상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세 분 매니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바로 OX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지금 시점에서 담아봐도 좋을까요? 하나, 둘, 셋. 세 분 모두 오를 들어주셨네요. 김웅태 매니저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큐텐 사태에 따라서 반사이익을 받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점에서 좀 공감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큐텐에 대한 가지고 있는 UF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시장에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워낙에 또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부분이라도 네이버가 그중에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올린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네이버 측면에서는 손해볼 게 없는 장사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그런 시장 규모를 번질 수 있다라는 거죠. 워낙에 또 네이버에 대한 주가들도 워낙에 많이 빠졌고 이제 와서 바닥권에서 지지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리포트 상에서도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부담 없는 자리라 보다 보니까는 충분히 뭐 장기적인 측면보다는 단발성으로도 매수해봐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그리고 단발성으로 매수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만큼 네이버의 주가 흐름을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표를 받았던 네이버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마지막에 있는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두산입니다. 두산이 지난주 그리고 며칠 동안 계속 시끌시끌하죠. 근데 여기에 금감원의 두산바켓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제동에 좀 그룹주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은 마이너스 11.79%까지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금 주주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두산은 자사주 소각 같은 이런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두산 그룹주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봐야 될지 매니저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지 OX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XOX 먼저 조기준 매니저의 O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정부에서 이제 두산바켓과 두산로보틱스 합병에 대해서 이제 또 제동을 건 게 아니냐 그랬는데 이제 저는 합병 비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왜냐하면 두산바켓이 생각보다 이제 손해거든요. 엄청나게 수익이 나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성장 가치가 두산로보틱스가 높지만은 캐시카우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합병 비율에 대해서 조정인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정부의 입장에서는 합병 비율이 아니고 위험 관리 이런 것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해라라는 그러니까 보고서를 다시 올려라라는
합병 보고서 다시 올려라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문제는 없는데 이제 뭐 자사주 매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가 뭐 규제를 하면서 이제 합병을 못하는 게 아니냐라고 싶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의 하락과 더불어 두산의 하락은 과도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외국인 지분이 지금 현재 11%대에서 20%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갑자기 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외국인 지분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번에 지분 인수합병 관련해서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에는 두산의 미래 산업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의 지분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하락은 더 이상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반면에 두 분 매니저께서는 또 X를 들어주셨습니다. 이가람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거는 두산그룹사가 좀 해결을 하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주가가 이제 턴에서 올라갈 때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뭔가 지금 리스크한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던 범위에 지금 약간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두산 로보틱스가 됐던 그 두산그룹사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주가가 턴에서 올라갈 때 사는 게 더 나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턴할 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리스크를 감소하면서 과감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오히려 턴해서 반등을 할 때 그때 들어가 보자라는 시점에서 X를 주셨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5종목을 짚어봤는데요. 각각의 종목들 성적표를 어떻게 받았을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동그라미 긍정적인 표를 받았던 종목들은 세 종목 있었습니다. HD 현대미포 그리고 에코프로 두산이 세 분 모두에게 동그라미 표를 받았고요. LG전자는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네이버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3개를 받았던 종목은 단 하나밖에 없었네요. 네이버만 동그라미 3개를 받아보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봤었고요. 그 밖에 동그라미 2개를 받았던 종목은 HD 현대미포, LG전자 그리고 에코프로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산은 조기준 매니저님 혼자만 동그라미를 들어줬다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만큼 매니저들의 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매니저들을 찾아갈 수 있는 소통창구 안내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김용태 매니저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방송 이후에 저녁 10시에 무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죠. 과연 이 낙폭이 내일도 이어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많은 종목이 하락했는데 오늘 대부분 450개가 넘는 종목이 신저가를 또 갱신을 했다라고 해요. 그만큼 힘든 장이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빨리 정리를 해서 포트를 바꿔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거를 계속 마냥 기다려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후 유튜브에서 김웅태 검색하시고 많이들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후 10시 김웅태 매니저였고요. 다음 조기준 매니저님 말씀해 주시죠. 뭐 최근에 주식하시는 분들이 다들 힘들어 하실 텐데 전체적인 주식 시황과 더불어 그다음에 이제 그리드위즈, 그다음에 올릭스, 카카오페이, 그다음에 이제 HVM 네 종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드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종목이 있다면 알려드릴 테니까 10시 10분에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어떤 종목을 찾아드릴지 궁금하신 분들은 10시 10분에 조기준 매니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가람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네, 저도 오늘 같은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부터 시작할 거고요. 유튜브에다 이가람 매니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좀 중요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현대차와 같은 이런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 그거 외에 반도체를 갖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반도체에 대한 중요한 얘기들과 앞으로에 대한 동향들, 그다음에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한 동향과 모멘텀 어떤 게 있는지, 그다음에 뭐 트럼프발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과 함께 지금 시장 자체에서 부각되고 있는 리스크가 어떤 게 있는지 여러 가지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좀 뭔가 이 종목을 갖고 있는데 좀 고민되거나 좀 뭔가 좀 생각할 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을 참고하시면 아마 좋은 아이디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유튜브에 이가람 매니저를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대형주 그리고 자동차를 담고 계신 분들은 이가람 매니저의 무료 방송 그리고 녹색 밴드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또 치킨을 튀겨봤었죠. 총 3분이 당첨이 됐다고 하는데요. 3분 과연 어떤 분이실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공개해 주세요.
네, 이렇게 세 분이 당첨되셨다고 합니다. 먼저 6388님, 그리고 3749님, 6218 이렇게 세 분께서 치킨에 당첨이 되셨는데요. 정말 축하드리고요. 치킨 드시고 힘내셔서 더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중에서 3749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멋지신 매니저님들 더운 여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하락장에 고생 많으십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모두 치킨 먹고 그리고 중복에 더 힘내서 내일장 함께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목요일 수치면 상한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